이 기준 금액이 또 더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완화된 건데, 네. 자 먼저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올해 몇 년생부터 받게 되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세가 되시는 분들인데 이게 61년생부터, 그러니까 1961년생부터 받게 되는 거고요. 생일이 돌아오기 한 달 전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선정 기준액이라는 거죠. 네. 이 선정 기준액을 봤을 때 단독 가구는요 247만 원이 되고요. 지금 이제 그래프도 나오고 있죠. 부부는요 395만 2천 원이 이제 선정 기준액인데 여기서 보이는 247만 원은요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의 96%에 해당합니다. 무슨 뜻이냐? 야, 이제는 기초연금이 어려우신 분들이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간 계층에 있는 노인분들도 받는 연금액이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뭐 계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산들이 공개가 되고 있던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월 460만 원만 넘게 벌어도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선입견과 달리 꽤 많은 근로소득이 있어도 대상이 포함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공제 금액 때문에 그러는데 이 공제 금액을 계산해 본다 그러면 일단은 뭐 단독 가구 같은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468만 8천 원 정도 받으시는 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고요. 부부 같은 경우에는 월 796만 원을 받으시는 분도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제금액, 근로소득만 있으면 116만 원 기본공제 빼고 거기에 30% 추가 공제까지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제는 이렇게 중간계층에 또한 근로소득이 높으신 분들도 이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뭐 혜택을 계속해서 더 늘려간다는 게 기본 방침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뭐 재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감당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제 정부는요, 이제는 부부 감액제도도 건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감액제도는요, 부부가 같이 받으면 야 생활비 조금 세이브 되잖아. 그래서 각각 20%를 감액하는 제도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는 조금 줄인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없애겠다는 건데 문제는 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수기 과정을 통해서 기초연금에 대한 다각적인 어떤 생각들이 수기 과정을 통해서 나와줘야 된다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당장 달라지게 됐는데 자 먼저 내는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흔히 보험료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이제는 보험료율이 인상이 됐죠. 그래서 9%에서 이제 9.5%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를 더 내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네. 사업장 가입자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내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겠죠.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평균 309만 원의 월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에 본다 그러면 월 한 7,700원 정도가 더 오르게 되고요. 지역 가입자가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15,400원 정도 오르게 되는데요. 이 사실 보험료율은 연금 개혁이 됐기 때문에 매년 0.5%포인트씩 오르게 돼요. 그래서 2033년까지 13%까지 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기금 고갈 때문에 이 논의가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더 내고 덜 받는 안도 논의 중에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더 받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바뀝니까? 맞습니다.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소득 대체율이 이제 43%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내가 더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41.5%였죠. 작년까지. 그런데 소득 대체율이 올해부터 43%가 됐다. 한마디로 더 받는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월급 한 309만 원 정도 받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게 작년에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분들의 평균 월소득이거든요. 40년 가입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기존은요. 월 123만 7천 원을 받는데 이 소득 대체율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부터 가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132만 9천 원을 이제 국민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한 9만 원 정도 더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좋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 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 해당된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소득 대체율이 인상됐다는 얘기는요. 내가 이제 연금을 앞으로 내야 될 분들 또는
내가 지금 연금을 내고 있는 중에 계시는 분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금 지금 현재 수령을 받고 있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미 수령을 받고 계신 분들도 지난해보다 받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는다라는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네. 나도 이제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작년보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일단 2.1%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공적연금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바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줍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소득을 더 주는 거죠.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공적연금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2.1% 더 오른 금액을 여러분께서는 올해부터 이제 받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얼마를 더 받느냐? 올해부터 한 69만 한 5천 원 정도를 이제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받게 될 거고요. 기초연금도 오르게 됩니다. 한 7천 원 정도 더 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34만 한 9천 원 정도를 이제는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더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요. 저소득층 이제 지역가입자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대책도 좀 마련됐죠. 원래는요, 내가 좀 어려워서 연금액을 못 냈어요. 그런 분들이 재개했을 때 정부가 12개월 동안 5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재개 안 해도 월 평균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다 하시는 이런 지역가입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50%를 지원하게 되거든요. 이 대상자가요, 무려 73만 명이나 이번 연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기금 소진 때문에 논의가 시작이 됐던 거고 개혁이 됐던 건데 사실 가장 큰 우려는 젊은 세대들은 돈을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걱정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심이 될 만한 지침이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불안할 필요가 이제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요, 연금 개혁을 통해서 아예 명문화 시켰습니다. 어떻게 명문화 시켰냐? 국가는 연금 급여에 대해서 지급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론 도대체 뭘까요? 네, 노후 긴급 자금 대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요. 속칭 이제 실버론 이렇게 네. 이제 부르긴 하는데요. 60세 이상 이제 국민연금 수급자 분들이 이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필요하느냐? 긴급 자금 대출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긴급 자금 필요할 때 항상 이런 이상한 대부업체를 많이 활용하게 되죠. 고금리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겠죠. 네, 카드론도 되게 고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연금공단 쪽에서 이런 그 60세 이상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라고 얘기하는데 대상은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고요.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장애연금 받으시는 분들, 수급자분들이 대상입니다. 한도는요, 실제 필요한 금액만 빌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 1천만 원으로 이제 묶여져 있고 금리가요, 너무 매력적이죠. 이번 연도 1분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연 2.5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카드론이나 다른 대부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금리적으로. 요즘 시중 금리랑 비교하면 얼마나 낮은 걸까요? 굉장히 낮죠. 지금의 예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4%가 넘어가고요. 일반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한 5%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교해서도 이 대부론이, 실버론이 굉장히 금리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체 이자도 존재하는데요. 이거의 2배입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연체 이자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다른 대부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는 금리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네. 이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도가 지금 실제 필요한 금액만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네. 어떤 증빙을 거쳐서 1,000만 원 이하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최대 1,000만 원. 맞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딱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생활자금으로는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딱 4가지 정도의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전월세 보증금으로만 또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료비. 내가 아플 때 긴급 자금 필요하죠. 세 번째로는
배우자 장제비 때, 그다음에 재해 복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가 의료비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나 보다라고 해서 그럼 내가 좀 나중에 빌려야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발생한 이후부터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제는 신청하셔야 되는 부분이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 의료비가 이제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하셔야지만 대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담보로 이런 대출들을 위급한 상황에 해준다는 얘기인데 이 조건을 보니까 급하게 돈 필요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경우에만 가능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딱 이 네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생활 자급으로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신청자는요, 당연히 이제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직접 신청하셔야 되는 거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신청 기간도 이제는 상시 신청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상시 신청에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빨리 소진이 됩니다. 예산이.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필요할 때 못 빌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2024년도부터 대상자를요, 기초생활 수급자까지 또 확대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을 뒀습니다. 어떤 제한을 뒀느냐? 과거에 전월세로서 이제 대부를 활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신에 돌아오잖아요. 그 갱신 돌아올 때는 안 해주는 걸로.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긴급 자금을 해주겠다는 취지를 이제 살리고자 이번 연도는 그렇게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네. 이제는 보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이게 실버 론이다 보니까 은행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데 은행이 아닙니다. 그럼 어딜까요? 예, 국민연금 공단 지사로 이제 가셔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시니어 분들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가 딱 이 네 가지거든요. 정말 근데 내가 지난해 네. 이제 일찌감치 소진됐다는 말씀을 언급해 주셨는데 네. 당시 사유를 보니까 전월세 보증금 네. 그리고 의료비 이런 것들이 많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경제적으로 좀 부족할 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시니어 분들이 가장 리스크가 취약한 것이 이렇게 아플 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고요.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마련이 안 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긴급 자금을 빌려야 되고 이거를 이제는 다른 곳에 고금리로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실버론을 잘 활용하시길 좀 권유드리겠습니다.